네, 신주입니다. 요새 길거리 나가면 경찰 꽤 쉽게 볼 수 있죠. 거리 순찰 많이 돌더라고. 2023년 우리나라의 범죄 사건을 정리하면은 흉기난동의 해였던 것 같아. 웬 미친 새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 찌르는 게 유행을 했어요. 말이 되냐? 범죄도 유행 타거든요. 80년도가 승합차를 이용한 인신매매였으면 90년도는 소규모 조직형 연쇄살인이었어. 지존파, 영웅파 이런 거. 그리고 2000년 들어서 개인의 연쇄살인으로 바뀌죠.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이런 애들. 그리고 2010년도 돼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시작된 거야. 근데 2020년에는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집단 학폭이라든가 아동학대 그리고 흉기난동인데 이 흐름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게 바로 흉기난동이었던 것 같아요. 흉기난동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던 거지 예전부터 간간히 있던 사건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테러의 성격이 껴버렸잖아. 범인이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누구를 작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어떤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찌르겠다는 거잖아. 이런 사건이 몇 번 일어나니까 얼마 전까지는 미친놈들이 인터넷에 예고 글까지 쓰고 막 이랬죠. 거의 다 장난으로 끝나긴 했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지랄 나버리니까 괜히 길거리 나갔다가 누구한테 찔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들기 시작하면서 더 불안해진 거야. 범인들의 공통점을 좀 봤거든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새끼들이야. 정서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정신 문제로 실패를 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개 존망테크탄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 이런 데에 삐진 새끼들이 분노, 막연한 복수심 같은 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큰 사건만 올해 한 10개 되거든요. 절반 정도가 대중교통을 노렸어요.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이런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노렸거든요. 언제든 사람 많으니까 숨어서 따로 기회를 볼 필요도 없고 도착하는 즉시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런 특징을 노린 거겠지. 이 중에 가장 사람들이 위험했던 상황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이야.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적도 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이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저기 빨간 동그라미 치는 이 새끼가 범인이야. 이 사건은 신림역이나 서현역 때보다는 피해 규모는 작아. 2명이 다치긴 했는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어요. 2023년 9월 6일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출근길. 갑자기 어떤 50대 개저씨 새끼가 사람들한테 뭘 휘두르더니 막 밀치면서 뛰는 거야. 이미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뒤라 다들 금방 이거 흉기난동이라는 거 눈치채고 도망가기 시작했지. 근데 일단 이 새끼가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어요. 무슨 열쇠고리에 쇠로 뭐가 달려있어. 이걸로 사람 얼굴에 상처를 내는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뭐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몇 명 모이면 잡을 수도 있잖아. 칼을 든 게 일단 아니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새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던 거야. 그리고 경찰이 와서 체포된 거죠. 폭행치상,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왜 그랬냐? 개저씨야 물어보니까 지하철 안에 사람 많아서 지나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밀었던 거래 자기는.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새끼 조현병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피해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근데 조현병이 있고 결과만 봤을 때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런 거 보면 뭐 정상적이었겠냐고 그동안. 묻지마 사건이 이유 없이 공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동기가 없다. 근데 사실 이유가 있어. 이유는 범인 지한테 있는 거야.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묻지 마라고 제3자의 시각에서 명칭을 했을 뿐이지 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그게 동기인 범죄인 거예요 결국.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푸는 게 흉기난동이 아닌가 싶지. 개 하남자 새끼들이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빠따르고 2호선 흉기난동이랑 거의 비슷한 일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좀 더 수위가 높았는데 왜 그런 건지 사건 내용은 짧지만 범인이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곧 윈터 이즈 커밍이기도 하니까 온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딜레마가 생겨요. 이왕 일본 온 거 도쿄도 한번 가고 싶거든. 근데 온천은 좀 외지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코네 유모토라고 하코네 온천 마을을 가면 되거든요. 도쿄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나마 가깝습니다. 온천이 있는 곳에서. 그러려면은 도쿄에서 오다큐선의 특급 로망스카라는 걸 타게 돼요. 로망스카라고 해서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요. 전철이야 전철.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다른 전철도 다니는 노선이고요. 여기서 흉기난동이 있던 거야. 날짜가 2021년 6월 8일 오후 8시 반이었어요. 정확한 위치가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오다큐 오다와라선 세이조 가쿠엔마 역을 지나던 전철인데
여기서 미친 새끼가 칼을 꺼내네? 사람들에게 휘두른 거지. 처음 보는 20살 여대생의 등과 가슴을 2번 찌르는 걸로 시작해서 지하철 칸을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 닥치는 대로 막 찌르는 거야. 그러다 이 새끼 칼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옷 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전철 안에 뿌리는데 얘가 반응이 이상해. 일반적인 흉기난동을 하는 뭐 그런 새끼의 태도처럼만은 보이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거야. 이때 달리던 전철이 멈춰요. 승객이 신고했나봐. 전철이 멈추니까 이 새끼가 하던 거 자기도 멈추고 바로 내려서 선로 뛰어넘으면서 도망갑니다. 이 사건으로 10명 다쳐요. 이게 현장 사진이고요. 이제 수사 시작이죠. 범인은 같은 오다큐선의 노보리토역에서 이 전철을 탔던 것 같아요. 한 정거장 전이었거든. 타자마자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지. 그리고 전철이 다시 다음 정거장인 소시가야 오우쿠라역에 도착하기 전 사건이 일어나면서 긴급 정차하니까 전철마다 사고 대비해서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요. 문 옆에. 그거 이제 따가지고 직접 열고 도망간 거야. 안경 쓰고 있었대. 근데 인상착의를 안 남기고 싶었는지 버리면서 또 자전거를 훔쳐 타고 갔어요. 이미 사건 벌어지는 현장이고 범인은 칼을 들었는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아무도 범인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어. 서로 도망가려고만 하니까 어때? 질서가 무너지잖아. 그 틈에 범인이 자기도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아무 방해 없이 쉽게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또 생각보다 빨리 잡힙니다. 사건 1시간 반 만이야. 밤 10시 사건으로 멈췄던 전철이 다시 움직이기도 전에 잡힌 거야. 이 새끼가 편의점 들어가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 나오고 있는 뉴스 보더니 이래. 그 편의점 알바한테 자기는 이제 도망치는데 지쳤대. 뭘 지쳐 씨발 지가 땡벌이야. 1시간 반 해놓고 갑자기 편의점 알바생한테 자수하겠대. 씨발 새끼가 하체가 약한지 자전거 1시간 30분 타놓고 뭘 지쳤다는 거야. 그래놓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신고할 때까지.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편의점 알바가 보기에 그냥 족밥 새끼 같았대. 그래서 이 알바생 신고로 얘가 편의점 안에서 그냥 잡혀버려요. 의외로 간단히 검거돼가지고 이 사건 내막도 금방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범인 대체 누구고 대체 어떻게 자라서 생겨 처먹은 새끼길래 이런 짓을 한 건지 좀 알아볼게요. 얘야 36살 츠시마 유스케라는 새끼예요. 어떤 새끼냐, 본토섬 맨 끄트머리인 아오모리현 오쇼가와라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도쿄에서 차로 한 9시간 걸려요. 아빠도 여기서 태어났고 집안 자체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산 것 같아. 그러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의 본가가 있는 도쿄의 세타가야구로 이사를 왔던 거죠. 세타가야구 익숙하잖아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예전에 소개한 적도 있고요. 여기 링크해 둘게요. 자, 아오모리현에서 도쿄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골에서 자란 유치원생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로 온 거랑 비슷한 거죠. 엄마 쪽이 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 교육 문제였던 거겠죠.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도쿄로 오면서. 근데 적응을 얼마나 잘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수도권 애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애 왕따 시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뭐야, 유스케는 적응을 너무 잘해. 적응 그 자체야. 바로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고 성격 좋아가지고 따르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애들을 휘감고 다녀.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또 테니스를 치거든 얘가. 테니스라는 게 동양에서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왠지 테니스가 취미면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좀 잘생겼을 것 같고 훈남 이미지 이런 게 있잖아. 얘가 이걸 안 해?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여자애들이 좋아 죽지. 사고도 안 치고 친구들 얘만 찾고. 그러니까 애들 부모들도 보기에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얘가 뭔가 쎄한 면이 있어. 축구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때마다 되게 차가워지면서 나를 화나게 만들면 매우 위험하다. 경고를 했대. 이런 식으로. 이건 경고야. 이런 말이랑 사건이 뭐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다는 정도고 친구 사이지만 지가 좀 잘난 걸 아는 스타일인 거겠죠. 그래서 가까이 지내도 선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걸 넘는다 싶으면 그 기준이 엄격해지는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하나로 유스케가 어릴 때 뭐 어땠다 이런 평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체로 학교나 주변의 평가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가족 관계가 어떠냐? 동생 둘 있고요. 부모 둘 다 있고 5식구. 분위기 좋은 집안이래. 유스케가 부모 대신해서 동생들 잘 돌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모가 이혼을 한 거야. 이때 유스케가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가 음식점 일로 생활비를 벌었거든. 동생들도 딸렸잖아.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텐데 애는 밝아. 일본은 어때 학교가? 클럽 활동을 장려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처럼 뭐
영교시, 8구교시 특활로 페이크 쓰면서 정규 과목 가르치고 이런 거 안 해요. 나라가 취미를 갖도록 권유한단 말이야,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냐. 그게 정상이야. 유스케가 여기서도 여러 개를 해. 장기부 들어가고 밴드 하면서 친구 많이 사귀어요. 동창들 인터뷰가 많이 있었는데 노래를 잘했대는 기억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 같은 면도 있었대. 갑자기 막 친구들이랑 가다가 우통 까고 편의점 들어가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위험한 느낌은 아니고 친구들 웃기는 뭐 이런 쪽에 가깝다는 거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친구는 인기 되게 많아요. 애가 말 잘하지, 공부 잘하지, 웃기지, 운동 잘하지 이런 게 대학교 1학년까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인싸 그 잡채인데 여자애들 너무 좋아하고 팔 뭐야 완벽하네? 고추가 작게. 근데 알바를 시작하더니 대학교 때 이유 없이 점점 애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학점 못 채워가지고 계절학기 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해. 한 5년을 유급되다가 결국 제적된 거야. 그 뒤로는 30살까지 알바로 적당히 돈 벌면서 산 거지. 뭐 계기가 없어. 갑자기 이지랄 난 거야. 그렇다고 애가 성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공부 포기하고 대충 살면서 30살이 돼버려. 사람이 보통 뭔가에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굳이 찾자면 뭐 부모 이혼 때문이진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그러면서 생계에 문제가 왔고 자기가 또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눈치가 보일 수 있잖아.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뭐 취업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정작 여자에 미쳐 살아요. 강제로 공부를 포기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했나 봐. 아주 미친 듯이 만나고 다녀. 이 아래 사진은요, 이탈리아에서 찍은 거예요. 현지 여자랑 찍은 거야. 28살에 친구랑 갔대 놀러. 왜 갔냐면 진짜 이탈리아 여자를 만나보려고. 그것 때문에 간 거야. 말도 안 통해. 어떻게 아는 영어 끌어다 쓰고 막 손짓 발짓 막 이런 거 하면서 말을 붙여봐. 그래도 안 되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대. 이거는 여자에 집착하는 정도죠. 23살 때부터는 실제로 자기를 픽업 아티스트라고 말하면서 다니기도 했어요. 지랄났지? 뭐 여자 만나는 건 좋아. 나도 좋아하니까. 여자 만나는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 새끼는 문제가 미성년자를 들었다는 거야. 여중생, 여고생을 호텔에 데려간 적도 꽤 있었어요. 보면은 엄청 여자에게 인기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잖아요. 얼굴이. 근데 여긴 일본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겠지만 여기선 약간 먹히는 얼굴이야 이런 게. 얘가 왜 10대 여자애들을 유독 만나고 다닌 거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때 여자애들이 좀 연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생겨. 근데 이게 뭐 한두 살 오빠가 아니고 6, 7살 이상 나야 남자로 보인다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쓰고 싶은 데는 많은데 돈이 없는 시기고 사회 경험도 없잖아. 그러면 이런 유스케처럼 어줍잖은 알바생이라도 돈 버는 남자가 약간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맨날 학교 앞에서 5,000원짜리 떡볶이만 사주는 남친보다는 우리 시각에서 30대 40대 시각에서는 웃기겠지만 2만원짜리 고기 사주는 오빠한테 눈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성장기의 정신적인 성숙도도 남자보다 여자가 약간 빠르고 고등학생 남자애들 어때? 롤 2개죄 이지랄 할 때 여자애들은 드라마 보면서 진정한 사랑 뭐 이런데 판타지가 생기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또래는 남자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유스케같이 어줍잖은 알바생이라도 능력 있는 어른스러운 남자 같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거지. 돈도 벌고 대학교도 다니는 남자야.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남자니까 이거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스케가 어린 여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10대 여자애들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노리고 접근했던 거야. 얘 입장에서는 낚기 쉬운 저수지, 스팟을 발견한 거죠. 자기도 이런 과정을 좀 즐겼던 것 같아. 여자 앞에서 우월한 척하는 게 좋은 거지. 와 오빠 대단하다 막 이딴 소리 듣고 싶고. 걔 하남자 마인드인데 얘가 여기에 중독된 거야. 근데 이런 여자애들의 착각은 20대가 되면은 깨끗하게 사라지잖아요. 20대 남자의 실상을 알게 될 거 아니야. 별거 없었어. 여전히 롤 2개죄 이지랄하고 있고 사실은 사회생활하는 30대 직장인이 진짜 남자라고 새로운 착각을 하게 돼. 그때부터. 유스케도 이걸 알겠지. 자기 또래 여자들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뭐 유학도 가고 결혼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기껏해야 교복이나 쫓아다니고 대학교 중퇴하고 알바하는 새끼잖아. 이탈리아에서는 말 안 통해가지고 사진 한 장 겨우 찍었으니까. 한마디로 유스케도 또래 여자를 만나고 싶긴 한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씨발람이 자기 겠거나 하고 메타인지 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하다못해 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책이라도 읽든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게 필요한 시기에 씨발 새끼가 마음만 급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여자 만나고 다니고 뭐
대학교 때 알던 여자애들, 뭐 동아리 애들 헌팅하고 뭐 교복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20대를 다 써버린 거야. 좆된 거지. 30살이 되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지, 뒤늦게.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포장회사, 물류창고, 여관, 카운터, 공장 알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만 한 30개 정도를 옮겨 다녀요. 그 와중에 30살의 엄마가 재혼하면서 반강제로 독립까지 합니다. 점점 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이 새끼 빨리 돈 벌어야 돼요. 근데 한 달에 2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새끼가 사건 몇 달 전에는 다니던 빵 공장도 그만둬요.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만두냐. 이런 새끼한테 나라에서 10만 엔씩 기초수급을 준다 일본이 100만 원 준다는 거야. 그걸로 생활하는데 이거 대부분을 또 담배값으로 써요. 그럼 남는 돈이 거의 없어. 100만 원 가지고 25 생활비 내. 담배값도 한 2, 30은 될 거 아니야. 50도 채 안 남아요. 생활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맨날 음식 도둑질 해가지고 처먹고 살아. 어릴 때야 정신 나간 여자애들이 이런 좀 오빠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는 36 처먹은 아재거든. 이러고 살면 누가 쳐다나 봐주냐? 이렇게 4년을 더 버티다가 사건 일주일 전인 2021년 8월 1일 이 새끼 집에서 번개탄 뗐는지 연기가 막 나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한 적이 있어요. 소방관들이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 새끼가 윗도리를 벗고 있었다는 거야.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처럼 보이죠. 이러고 나서 전철 흉기난동 그걸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가 개씹 막장 핫하치 인생이고 그것도 결국 지가 만든 건데 웃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칼을 휘둘렀다는 게 이게 범행 동기 같아. 거의 이거는 뭐 일본판 조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유스케가 전철에서 승객 공격하다 칼이 부러지고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돼서 당황했다고 그랬잖아. 이 새끼 전철 안에 불 지르려고 했던 거야. 기름통 들고 가서 사람들 찌르다가 전철 안에 뿌린 건데 불이 안 붙어. 뭐야, 씨발놈이 식용유 들고 온 거예요. 식용유도 불이 붙긴 해요. 그걸로 방화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근데 이게 요리 중에 냄비나 뭐 가스레인지가 충분히 데워진 상황, 온도가 높아진 상황이 장시간 노출됐을 때, 뭐 그럴 때 아니면은 휴지에 적셔가지고 라이터로 오랫동안 불에 대고 있으면은 붙긴 붙어. 근데 이 새끼처럼 순간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려면 그건 바로 안 된다는 거지. 야, 이거 뭐 씨발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 뭘 알려줘야 아는 거야 누가? 그냥 살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잖아. 근데 어쨌든 식용유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 같지 않으니까 지도 막 어버버거리다가 도망친 거예요. 이 개병신 같은 똑똑하다는 새끼가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마약했나?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식용유를 이용한 건 나름 고민을 한 선택 같기도 하다는 거야. 2020년에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때 범인이 휘발유를 썼거든. 이 뒤로 개인이 기름을 일정량 이상 사려면은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법이 생겼어, 일본에. 유스케는 이걸 알겠지. 그래서 기름을 사면은 기록이 남으니까 추적당할까봐 식용유를 골랐던 것 같기도 해. 그런데다가 얘가 경찰서에서 등유 사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뭐 진술도 한 적이 있어요. 애초에 대량 살상을 계획했던 것 같기도 해. 이 새끼 사건 전에도 마트에서 베이컨이랑 식용유 셉이다가 가게 여직원에게 걸려서 경찰서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엄청난 대형 절도까지는 아니니까 조사 간단히 하고 뭐 벌금 내든지 변상하든지 그 정도로 끝났나 봐. 근데 이 새끼가 조사받고 경찰서 나오면서 열받은 거야. 지가 물건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 갔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경찰서 나오면서 자기 신고한 가게 직원 죽이려고 칼 들고 다시 그 마트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문 닫아가지고 복수에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사람 많은 전철로 가서 되는 대로 아무나 막 찔러 죽여보자고 결심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얘가 6년 전부터 한 28에서 30살쯤인데 막 독립할 때쯤 지를 픽업 아티스트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정작 교복 여자애들 아니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러니까 마치 여우와 심포도 마냥 괜히 성인 여자에 대한 여혐이 생겼어. 그래서 이때부터 잘 사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생활에 불만 없어 보이고 좀 밝은 여자들만 보면은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범죄 전문가들이 이 점을 얘기했어. 막연한 이 여혐이 6년 전 엄마의 재혼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하다. 엄마가 남자를 갈아타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대요. 엄마가 좀 불결하게 보인 거지. 그러면서 이게 엄마를 떠나 여자 전체로 번진 거야. 씨발 지는 뭐 픽업 아티스트라며. 뭐
뭐 예술을 한다며 뭐 지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웃긴 새끼네. 여기에 또 자기 생활까지 어려워지니까 엄마를 원망했어. 왜 나 생활비 안 줘? 왜 돌봐주지 않아? 이지랄 한 거야. 장남이면서. 이렇게 불쌍한 자기를 봐주지도 않아 또 여자들이. 너를 안 봐주는 건 불쌍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직자 새끼의 핫하치 인생이잖아. 대학교 중퇴했고 뭐 교복 쫓아다니고 누가 좋아하냐. 그런데 이거를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게 된 거야. 이래서 여자들에게 복수심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 생활 어려워진 게 뭐 병신이 근근히 알바로 쳐 사는 주제에 이탈리아를 왜 가? 중고딩 쳐 꼬시느라고 돈 쓰고 주접 떠느라 가난해진 거 아니냐고. 왜 엄한 데서 왜 연병을 해? 왜? 모든 불행은 입에서부터 나온다. 아 뒤지게 맞아야 된다니까 이런 새끼 진짜. 이런 생각이 쌓여가던 시기에 너무 흥분했나요? 다시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모든 불행은 이런 생각이 쌓여가던 시기에 술 처먹고 마트에서 베이컨, 식용유 이런 거 세빈 건데 들킨 거야. 이 새끼가 한 번도 그동안 도둑질을 걸린 적이 없었대. 근데 이번에 걸렸는데 그게 하필 여자였다는 거지. 여자에게 처음 들킨 거야, 도둑질을. 이게 종합적으로 다 물려가지고 감정이, 분노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나온 시간이 오후 6시 21분이래. 유숙해는 이때 사실은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2년 전부터 사둔 20cm짜리 식칼, 그리고 라이터, 식용유 들고 자기 신고한 여자 직원 죽이려고 마트를 간 건데 문을 닫았어요. 왜 이렇게 마트가 6시 좀 넘어서 닫냐? 아무튼 뭐 다행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더 큰 상황으로 번지게 됐던 거고. 이 새끼가 문제야. 씨발 새끼.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지하철로 간 거야. 그래서 사건 저지르고 잡힌 거죠. 1시간 반 만에. 이 사건으로 또 잡히고 나서 유스케는 자기가 원래 전철이 아니라 여기요. 시부야의 여기를 스크램블 교차로라고 합니다. 일본의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장소예요. 사람이 뭐 밖에 얼마나 외출했다던가 뭐 교통정보 장면 이런 데에서 꼭 나와. 여기를 지가 폭파시킬 계획이었다는 이상한 쌉소리까지 했어요. 뭐 식용유를 얼마나 부을 건데 여기다가는 개새끼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정신질환을 의심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기초수급자의 정신병원 다닌 기록도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사건과 관계없는 정도로 보이고 그래도 최소한 우울증 정도는 좀 있던 것 같아요. 자기 비관을 많이 했겠지. 이게 최근 사건이야. 2023년 6월 27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한 달 만에 선고까지 나왔거든요. 책임 능력이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로 판정이 돼가지고 징역 19년 받았어요. 아직도 지금 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사건이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2021년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에서 일어난 오다큐 전철 흉기난동 사건 파일이었습니다.